돈이 되는 라디오. 돈이 되는 라디오,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유튜브 돈 되는 돈TV의 제작자이자 진행자인 여도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샤방샤방해지셨어요. 제가 드디어 고정이 된 건가요? 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그러게요. 아니, 전에 생생초대석에 모셨는데 네. 딱 제 눈높이더라고요. 특히 그 금으로 재테크하는 거 아주 인상 깊었고요. 요새 핫해요. 그러게요. 네. 그 미리 보셨더라고요. 저는 한 그 2달 아이템을. 전에 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네.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모셨습니다. 어깨가 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그러게요. 이게 사실 제 코너 이름이 돈이 되는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돈 버는 방법 또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허투루 쓰게 되는 혹은 아낄 수 있는데 아끼지 못하는 빠져나가는 돈들을 좀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정보들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도움 알겠습니다.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저부터 조금 도움을 받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SNS 보니까. 그렇죠. 제가 또 소비의 그 여왕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고가 물품은 안 사고요. 작은 게 많이 쌓이다 보면 고가가 하나 더 커져요. 네, 제가 매일 밤마다 결심을 해요. 내일은 절대. 근데 중국 경제를 제가 또 책임지고 있어요. 중국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전 메이드 인 프랑스 뭐 이런 거 안 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먹여 살리고 계시네요. 네. 그러게. 아니 근데 제가 이 코너를 또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네. 이게 격주로 진행되는데 우리 여도은 앵커 그 다음에 하는 분이 우리 신우식 스타일리스트인데 그분은 네. 탕진잼 가이드라는 코너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쓰는 법, 네. 여기서는 돈을 지키는 법. 잘 쓰는 법. 잘 잘 쓰는 쓰지만 법. 잘 쓰고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 제가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한번 응축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계하고 네.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회계까지만 보니까 했어요? 이렇게 회계를 하고 제가 사실 5월 초, 작년 연말부터 획기적으로 한번 소비를 줄여보겠다 해서 노소비, 정말 영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고 정말 사용해야 되는 돈 말고는 안 써봤던 적이 있거든요. 또 그걸 녹여서 제가 좀 긴 영상으로 소비를 줄이는 방법, 그런 영상도 업로드를 해서 포털장을 좀 훈훈하게 좀 달궜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이제 몸에 약간 이제 배어서 지금은 카드 내역서를 보면 많이 줄었어요. 아, 많이 그래요? 줄었는데 아직 좀 멀었어요. 아니 얼마나 하면 그게 네. 몸에 배어? 그냥 이게 얼마나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가 그동안 자고 나면 싹 사라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것처럼 작심삼일. 내가 왜 이렇게 쓰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혜민 PD님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 하나 보내드릴까요? 문자는 저희 신랑이 늘 아침마다 쪼는 문자를 보내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네. 이 코너에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할 텐데 여름이잖아요. 그쵸. 여름에 가장 돈 많이 쓰는 분야가 바로 휴가죠. 휴가예요. 네. 어떻게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지금 아주 생생경제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우리 여도은 앵커가 네. 올까봐 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휴가는 여기서 보내기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좀 다녀왔어요. 그래요? 미리 5월 달에 전 5월 말에 다녀와서. 체득할 제가 수 있어요? 약간 체득하고 나서, 요런 거, 요렇게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허투루 돈을 쓰거나 좀 이러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다녀와서 제가. 어디 다녀왔어요? 저 방콕 다녀왔습니다. 뱅콕. 좋았겠다. 뱅콕 시리. 네, 좋았어요. 그러게요. 너무 좋았겠네요. 근데 이게 5월이면 마냥 좋지 않아요. 마냥 좋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왜요? 아까 5월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5월이 비수기잖아요. 네. 근데 방콕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더 이상 가성비 여행지가 아니더라고요. 방콕이요? 네, 우리나라와 물가 수준이 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훨씬 쌀 수 있는데 우리가 더우니까 대형 몰 이런 데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 데는 뭐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별다방 좋아하시죠? 그렇죠. 방콕에도 별다방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인지 저는 별다방은 우리나라가 사실 제일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방콕에 별다방이 우리나라보다 비싸더라고요.
원래 비쌌어요? 아니면 요즘 비싸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매년 방콕은 가진 않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방콕이 예전보다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외국인을 태운 택시 기사가 그 미터기 조작해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씌운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잠시 후에 그런 내용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꿀팁들을 우리 여도은 앵커가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5월에 갔다는 건 일단 비수기에 다녀온 거잖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콕 갔더니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뭐부터 좀 해야 돼요? 여행 가서 돈 허투루 쓰는 거 막으려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가기 전부터 내가 얼마를 쓰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가긴 하잖아요. 우리가 환전할 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리밋을 정해 두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이번에 해외여행 갈 때, 뭐 해외여행 국내 여행이든 뭐 5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정해두고 더 만약에 꼼꼼하게 하실 수 있다 싶으면은 아예 내역별로 금액을 적어두는 거죠. 교통에는 얼마, 먹을 때는 얼마, 쇼핑에는 얼마 이렇게 리밋을 정해두고. 근데 보통 이제 여행 가면 여행은 좀 편하게 쉬고 즐기려고 가는 거지라고 하지만 이제 그 뭐 한 일주일 편하게 쉬고 즐기고 와서 그 다음부터 한 3개월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거 계획을 세워서 가시는 게 최소한으로 금액을 사용하면서 최대한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환전을 많이 하실 텐데 그쵸. 우리가 뭐 바쁘다 그리고 좀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은 여행 전날이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비싼 가격으로 우대 받지 못하고 공항 가서 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모바일로 우대 수수료를 챙겨서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사실 근데 환전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럼요? 환전을 하게 되면 좀 넉넉하게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금액을 챙겨가다 보면은 돈이 남아요. 그럼 돈 남으면 어떻게 하세요? 쓰죠. 그렇죠. 탈탈 털어서 쓰죠. 이 연세점에서 또 쓰다 보면은 금액이 넘어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또 카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환전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가요. 타이트하게 가서 최대한 뭐 카드도 사용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허투루 쓰게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럼 외국 나가서 카드 쓰는 건 괜찮아요? 옛날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해외 직구도 많이 하고 해외 나가서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도 적합한 신용카드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사용을 하면 뭐 포인트를 더 많이 적립을 해준다든지 이런 카드가 있어서 저는 또 그런 거를 딱 이렇게 체리피커처럼 딱딱 발급을 받아서 가지고 가고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에서 어떤 뭐 이용권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제를 할 때 반드시 원화 결제를 하면 안 돼요. 현지 통화 결제. 보면은 계산하기 쉬우라고 이제 현지 가서도 원화 결제 뭐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네, 뭐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중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뭐 환율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 통화하고 상관없고요. 물론 환율에 따라서 어차피 현지 통화가 아니고 원화 통화로 결제를 하면 그 환율에 따른 원화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화 통화까지 하면 환율 플러스 이중 수수료까지 붙게 되니까 더 높아지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행 떠나기 전에 일단은 타이트하게 세부 항목까지 짜는 그런 가계부 예산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려면 여행을 뭐하러 가냐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제가 아직 사람이 변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환전을 되도록 하지 말고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라. 오바해서 하게 되면 그 돈에 더 오바해서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세 번째는 원화로 계산하지 말고 현지 통화로 계산해라. 이중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자잘한 돈보다 사실 여행 가게 되면 가장 큰 건 특히 해외는 항공권, 교통비, 뭐 숙박비 이런 거잖아요. 이거 여기서도 팁이 좀 있습니까? 제가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좀 짠내 투어를 좀 권장하는 그런 말씀 드렸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껏 뭔가 즐기지를 못할 것 같고 이런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간단하지만 돈 벌 수 있는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요. 뭐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저가 항공이나 열심히 검색을 하거나 미리 예약을 하면은 좀 저렴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숙박
호텔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 보면은 예약할 때 최저가 보장해주는 그런 사이트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거기서 하죠. 대부분 다 그런 곳에서 하시는데 이 최저가 보장이 최근에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있어요.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1,190원대까지 올랐는데 미리 예약을 하겠다고 만약에 정말 고점의 환율에서 예약을 하신 분들은 아무리 최저가라고 해도 당시 예약했던 금액이 지금 보면은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도 다시 그 낮아진 가격을 캡처해서 최저가 보장을 요구를 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아,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을 때 변동이자 고정이자 이거랑은 다르네요. 또? 약간 그런 느낌과는 다른데. 아니 이거는 찍어서 보여주자고 안 해주잖아요. 그쵸, 안 근데 해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이자로 하느냐 고정을 하느냐. 생활경제네요. 네, 생활경제죠. 대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거는 어찌됐건 그 당시에 환율로 하더라도 더 떨어지면 다시 해준다는 거죠? 최저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저가 보장이라고 써 있는 게 최저가 보장인데 대부분 요새는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미리 나 미리 예약해가지고 환율 떨어졌는데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사이트 확인하셔서 가격이 떨어졌다. 바로 캡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차이가 클까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1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몇만 원이 돼요. 몇만 원이면은 립스틱 하나 더 살 수 있습니다. 립스틱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갑자기 다시 또 소비 일정으로 돌아왔네요. 네. 정말 부지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도 귀찮아도 꼭 들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행자 보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보험 관련된 곳에 출입하는 제 친구 기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 우리가 불의의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그게 물건이 뭔가 망가지고 분실을 했을 때도 이게 보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내가 사실, 다치거나 사고 날 가능성보다 사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핸드폰 사진 찍다 보면 강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보장도 받을 수 있는데 보면요. 또 어떤 신용카드는 제가 앞서서 이제 여행 관련된 신용카드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신용카드는 이미 여행자 보험이 포함된 그런 카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가입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거 가지고 계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보험하면 지금 그냥 일반 보험 가입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비교도 다 해봐야 되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럴 때는 이제 보험 다 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험 다 모아? 네, 보험을 말 그대로 다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여행자 보험 관련된 비교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제 기자 친구 이야기하기로는 보장 내용은 비슷하다. 가장 저렴한 걸로. 가장 저렴한 걸로? 네, 가장 저렴한 걸로. 근데 보장 내역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조금씩 비슷하대요? 다른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비슷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번에 친구와 함께 가면서 클릭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곳은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사망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추후에 가족들에게 1억을 남길지 2억을 남길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그런 불의의 사고는 없어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안전적으로 가져간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물건 관련해서 파손됐을 때 보상 관련해서는 그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상품마다 다르지만 그게 보상 가능한 그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상받지 못하는 것보다 그래도 굉장히 저렴해요. 보험 그 가격도 이제 뭐 몇천 원 단위부터 10,000원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은 특히나 좀 약간 덜렁덜렁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아까 전에 여행 가서 사진 찍었는데 뭐 사진기 잃어버리거나 휴대폰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돈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억울하고 속상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뭐 주실 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여행 짐을 쌀 때 이 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 짐 쌀 때 이제 혜민 PD님은 이거 가져가도 되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걸 다 가르쳐주는 분 계시잖아요, 인터넷에. 그렇죠. 초록창에서 검색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분께 여쭤보죠. 네, 그 사이트보다는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좀 길죠? 여러분
적으세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품목을 치면은 자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물건을 거기에 이제 보관해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폐기하게 되잖아요. 버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아까워요. 저 뭐죠? 휴대용 배터리? 네, 그거 그런 거 진짜 버리게 되잖아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생돈 나가는 거니까 네. 미리 이런 거 확인하셔서 그렇게 아깝게 물건을 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방콕 다녀오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사실 방콕 생각한 분들 많았을 텐데 굉장히 우리 많더라고요. 앵커님 얘기 들으면서 뭐야 그렇게 가성비 좋지 않다고 이러고 지금 바꾸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하지만 또 계획했으니까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쵸. 계실 것 같고 팁을 좀 주신다면요. 방콕에 관한. 방콕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제가 제 유튜브에도 한 20분 넘는 영상으로 제가 네. 요목조목 따서 놨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 홍보를 네,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교통 관련해서 방콕이 얼마 전에도 그 뉴스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는데 네. 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분들이 이제 택시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시고 맞아요. 그랩이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택시에 그 미터기가 다 있는데 대부분의 방콕 택시 기사분들이 그 미터기를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워낙에 낮은 요금 때문에 이제 관광객 이건 딱 보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이제 벌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럴 때는 그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미리 내가 가려는 곳을 클릭을 하면 원하는 가격대별로 차량이 이렇게 쫙 나와요. 뭐 그런 걸 활용해봐도 좋은데 저는 길거리에서 직접 체득한 바에 의하면 협상을 잘하면 되더라고요. 협상을 해요, 그랩보다 더 저렴하게. 그렇군요. 갈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미터기를 먼저 요구를 하면 얼마 원하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협상이 들어가요. 근데 그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랩을 먼저 봤어요. 그랩을 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통 대략적으로 뭐 100바트, 뭐 150바트 이렇게 나오면 그거보다 조금 낮게 불러서 가려는 택시 기사분들이 계시면 거기 갈 수 있죠. 그렇게 가도 사실 미터를 이렇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더 좀 이득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지금 벌써 끝났나요? 지금 문자로 또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건 여돈 앵커께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라디오 첫 시간 여돈 앵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